대한민국이 KF-21 보라매를 세상에 내놓기까지의 여정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의 역사를 넘어 국가의 기술 주권과 군사 전략의 대전환을 상징하는 서사였습니다. 이 사업의 시작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안을 정부에 제안했지만 3조 원이 넘는 개발 예산은 국회와 심지어 방위사업청조차도 회의적인 시각을 거두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자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고 많은 이들은 이 프로젝트가 시도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반신반의 속에서도 도전을 택했습니다. 불확실성과 재정 압박 속에서 출발한 KF-21 개발은 2025년 현재 완전히 다른 결실을 맺었습니다. 올해 5월 첫 번째 양산기체 KF-21을 호기가 최종 조립 단계에 돌입했고 2026년에는 공군 실전 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방산업체와 정부는 2차 양산 계약까지 체결하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수출 가능성이 높은 여러 국가와의 협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KF-21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엔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 구성품을 국내 기술로 설계 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못한 전투기용 오픈 아키텍처 소프트웨어를 구현해냈습니다. 이는 기존처럼 제조사만이 통제하는 폐쇄형 무장 시스템이 아니라 사용국이 원하는 무기 센서 전자전 장비를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듯 하나의 플랫폼 위에 다양한 기능을 플러그인처럼 얹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혁신적 설계 덕분에 KF-21 은수출국 맞춤형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유럽제 무기, 미국제 무기, 그리고 한국산 무기를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전투기는 세계적으로 극히 드물며 이는 잠재 고객국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KF-21은 단순한 개념 설계를 넘어 2022년 시제기의 첫 비행 이후 단 3년 만에 양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전투기 개발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속도로 미국의 F-22 랩터가 실전 배치까지 10년,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15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극명합니다. 이 놀라운 개발 속도 뒤에는 모듈 기반 설계라는 구조적 혁신이 있습니다. 기체 내부와 날개에는 총 6개의 주요 모듈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모듈들은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작전 환경에 따라 센서나 무기를 48시간 이내에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KF-21을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다양한 작전 환경에 맞춰 빠르게 임무 전환이 가능한 전략 플랫폼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산 전자전 센서와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 탑재되면서 표적 탐지 정확도는 95%를 넘어섰고 90일 이상 연속된 실비행 테스트에서도 모든 주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여기에 단일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5기의 드론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무인 복합 운용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차세대 복합 전장 플랫폼의 핵심 노드를 대한민국이 직접 설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대한민국이 단순한 항공기 조립국을 넘어 전투기 플랫폼을 설계하고 진화시키는 주권 국가로 도약했음을 보여줍니다. 총 3조 원 규모의 개발비, 40대 규모의 1차 양산 계약, 그리고 블록별 단계적 진화를 염두에 둔 장기 로드맵까지 KF-21은 세계 최초로 오픈 아키텍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양산되는 전투기라는 타이틀과 함께 전 세계 군사기술 판도를 뒤흔드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KF-21의 두 번째 혁신은 바로 설계 구조와 기술적 완성도에서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기존 전투기들이 하드웨어 중심의 폐쇄형 구조를 채택했던 것과 달리 KF-21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에 두 높은 아키텍처 개념을 전면에 도입했습니다. 이 설계 철학은 단순히 부품을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몇 줄의 소프트웨어 코드 수정만으로 무기 체계와 센서를 바꾸고 임무 유형까지 전환할 수 있게 합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무장을 장착하려면 미션 컴퓨터 전체를 교체해야 했지만 이제는 시스템 설정 변경만으로도 통합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스마트폰의 앱 생태계와 유사합니다. 공장에서 출고될 때는 기본 기능만 갖추지만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원하는 앱을 추가해 자유롭게 확장하듯 KF-21도 다양한 센서 무기 전술 시스템을 작전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디지털 전투기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제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 국산 장거리 스텔스 유도탄, 미국산 유도폭탄, 신형 AESA 레이더, 장거리 저주파 탐지 장비 등 서로 다른 체계의 무기들이 별도의 대규모 개조 없이 통합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방형 구조는 수출 경쟁력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각국이 자국의 무기 체계나 예산에 맞춰
국산과 외산 무장을 혼합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단순한 항공기 판매가 아닌 작전, 패키지 자체를 수출하는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공대지 임무 중심의 무장 구성을 선호하고 중동 국가들은 장거리 요격 체계를 중시하는데 KF-21은 이 같은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의 또 다른 강점은 모듈식 설계를 통해 유지 보수 효율을 극대화했다는 점입니다. 기체 내부의 6개 모듈 공간은 작전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장비로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48시간 이내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몇 달이 걸리던 무장 전환 작업을 비약적으로 단축시킨 것입니다. 센서 하나를 교체하기 위해 긴 시간을 소비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전장에서의 상황 변화에 즉각적으로 또한 KF-21은 고성능 전자전 장비와 AI 기반 표적 탐지 시스템을 탑재해 표적 탐지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실제 전장 환경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도 KF-21은 위협을 신속히 식별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다중 위협 상황에서도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분석 판단해 조종사에게 전달하는 기능은 전자전이 치열한 현대 공중전에서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을 크게 높이는 요소입니다. 특히 KF-21의 AI 시스템은 단순한 경고 기능을 넘어 전술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전 센서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위협을 탐지하면 표적의 거리 속도 방사 신호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장 위험한 표적을 조종사에게 먼저 안내합니다. 이는 전투기 한 대가 스스로 전장을 해석하고 상황에 맞는 생존 전략까지 선택할 수 있는 반자율 무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술적 도약은 KF-21이 단순히 빠른 속도로 개발된 전투기가 아니라 구조와 철학 면에서 기존 4에서 5 세대 전투기와 차별화된 유연한 전투기임을 입증합니다. KF-21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인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고려했으며 향후 블록별 개량을 통해 6세대 수준의 전투기로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KF-21이 세계 군사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전례 없는 무장, 호환성과 수출 유연성입니다. 대부분의 전투기는 제작국의 무기체계에 종속되어 있어 구매국이 원하더라도 특정 무기를 장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개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KF-21은 처음부터 유럽, 미국, 한국산 무기를 모두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곧 구매국이 자국의 전술 예산 군수 체계에 맞춰 무장 패키지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판매 전략 차원을 넘어섭니다. 폴란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잠재 고객국들은 각기 다른 작전 환경과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KF-21은 그 요구를 맞춤형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악지형이 많은 국가에는 공대지 타격 중심의 무장 구성을, 해양작전이 중요한 국가에는 장거리 공대함 무기체계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맞춤형 운용 가능성은 KF-21 을글로벌 시장형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무장 호환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하드포인트와 전력 데이터 링크 설계입니다. KF-21은 총 10개의 하드포인트를 통해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각 하드포인트별 전력 공급과 통신 내역폭이 국제표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군의 AIM-120, 유럽의 미티어, 한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동일 기체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용성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입니다. 이와 더불어 KF-21은 단일 유인 전투기임에도 최대 5기의 드론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무인 복합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드론은 정찰, 전자전, 표적 지정, 심지어 공격 임무까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주기체와의 데이터 링크를 통해 실시간 전술 정보를 공유합니다. 특히 드론들이 조종사의 직접 명령 없이도 자율적으로 회피 기동이나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기능은 전장 상황에서의 반응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이러한 유무인 복합 체계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소수 국가만이 제한적으로 시도 중이며 KF-21처럼 양산 기체에 통합한 사례는 사실상 세계 최초에 가깝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판매가 아니라 전투 네트워크 플랫폼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구매국은 KF-21과 연동되는 드론 전력을 함께 도입함으로써 공군의 전술 폭과 작전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장 통합과 드론 운용 능력은 수출 협상에서도 결정적인 설득 요소로 작용합니다. 과거에는 특정 무기를 보유한 국가와만 방산 협력을 할 수 있었지만 KF-21은 이러한 제약을 뛰어넘어 무기 패키지 자체를 유연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산 레이더와
미국산 미사일, 한국산 전자전 장비를 하나의 기체에 통합하는 제한이 가능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KF-21은 단순한 한국형 전투기가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맞춤형 전략 자산을 공급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런 설계 철학은 향후 KF-21이 단일 무기 체계가 아니라 다국적 무기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KF-21의 또 다른 혁신은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와 차세대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전술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이 전투기는 단일 유인기 한개를 넘어 최대 5대의 드론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한 드론 조종이 아니라 전술 상황에 맞춰 각 드론이 독립적으로 정찰 탐지, 전자전 타격 임무를 수행하게 하며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기체에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드론이 조종사의 명령 없이도 자율적인 전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적 미사일이 발사되면 각 드론은 AI 기반 회피 기동을 자동 수행하고 필요시 자체적으로 반격까지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장 반응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며 조종사가 여러 위협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현재 이러한 수준의 복합 운용 능력을 실전 전투기에 통합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극히 드물고 KF-21은 그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이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는 단순히 첨단 기술 과시가 아니라 실제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현대 공중전은 단순한 기동성과 속도 경쟁이 아닌 정보 우위와 네트워크 중심전,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주기체가 전장의 지휘 통제 노드 역할을 수행하며 주변 드론들을 통제 배치하는 새로운 전투 개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AI 기반 전술 지원 시스템입니다. KF-21의 스마트 파일럿 기능은 다중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융합해 위협의 우선순위를 자동 산출하고 조종사에게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위협이 접근하면 AI는 표적의 거리 속도 방사 신호, 세기작전 우선도 등을 종합 분석해 가장 위험한 목표를 먼저 경고합니다. 이 과정은 1초 미만의 속도로 이루어져 조종사의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KF-21은 전자광학 표적 조준 장비 EOTS와 AESA 레이더를 결합해 전천후 전방위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드론과의 데이터 링크를 통해 서로의 탐지 범위를 확장하고 표적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중 전술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는 단일 기체로는 불가능한 다중 표적 동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작전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입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KAI는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KF-21 블록 3버전부터 반자동 무인 조종 기능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조종사가 기내에서 모든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AI가 주도적으로 비행 전투 임무 수행을 보조하는 형태로 진화한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완전 무인 전투기와의 연동 작전, 심지어 KF-21 자체의 무인화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의 유무인 복합 운용 능력과 AI 기반 전술 지원 체계는 단순한 기술 옵션이 아니라 미래 공중전에서 생존과 우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6세대 전투기 수준의 작전 개념을 조기 실현하며 세계 군사력 판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KF-21의 생산 체계와 비용 구조는 기술적 완성도만큼이나 주목할 만합니다. 2014년 6월 대한민국 국방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함께 총 40대 규모의 1차 양산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 중 20대는 2026년부터 공군 실전부대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며 나머지 20대 역시 단계적으로 인도될 계획입니다. 1차 계약 규모는 약 1조 8천억 원, 2차 계약은 약 1조 9천억 원으로 대당 가격은 약 900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F-35 대비 약 40% 저렴하며 연간 유지비 또한 F-15K의 78%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비용 효율성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기술적 독립성과 전략적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에는 특정 국가의 무기 정책과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무기 업그레이드와 수출 여부가 결정되었지만 KF-21은 핵심 설계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한국이 직접 보유함으로써 모든 결정을 자주적으로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국가의 군사 주권을 강화하는 결정적 성과입니다. KF-21의 국산화율은 현재 약 89%에 달하며 특히 미션 컴퓨터, 통신장비 운영체제 등 핵심 항전 분야는
100% 국내 기술로 구현되었습니다. 엔진의 경우 완전한 국산화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모듈 조립과 일부 부품 생산은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국산화율은 향후 부품 공급망 위험을 최소화하고 장기 운용 비용 절감에도 기여합니다. 생산 과정에서의 또 다른 특징은 모듈 기반 양산 체계입니다. 기체의 내부와 날개, 전자전 장비, 센서, 무장 장착부까지 모두 모듈 단위로 조립 교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업그레이드와 수리 작업이 기존 전투기 대비 50%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과거 몇 달이 걸리던 무장 변경이나 센서 교체가 이제는 48시간 이내에 완료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KF-21의 생산 로드맵은 단기적인 양산을 넘어 장기적인 기술 진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블록 1은 공대공 중심의 임무 수행 능력을 블록 2는 공대지, 공대함 등 다목적 전술 임무를, 블록 3는 무인화 기술과 내부 무장창 적용을 통해 스텔스 성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량됩니다. 특히 블록 3부터는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 2발과 2000파운드급 유도폭탄 1발을 내부 무장창에 탑재해 은밀 타격 능력을 F-3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은 KF-21을 단일 무기체계로 끝내지 않고 향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기반 플랫폼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오픈 아키텍처, AI 전술 지원, 드론 연동 운용 기술은 차세대 항공 무기 체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KF-21은 단순히 현재 세대의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세대 전투기의 기술적 발판이 되는 플랫폼 전환점입니다. 이처럼 KF-21의 생산 체계와 비용 구조는 경제성, 자주성, 확장성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KF-21의 무장 체계와 향후 전략적 진화 방향은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 한국 공군의 전술 패러다임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은 유럽 MBDA사의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사거리 100km 이상 최고속도 마하사의 능동 유도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접 공중전에서는 독일제 IRIS-T 단거리 미사일이 사용되며 기동성과 명중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동시에 한국은 IRIS-T를 대체할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완전한 무장 독립을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대지 능력도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500파운드에서 2000파운드급 유도폭탄 운용이 가능하며 장거리 순항미사일 타우러스급 무기의 국산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사거리 500km 이상, 스텔스 외형, 지하 벙커 관통 능력을 갖춘 한국형 타우러스 개발은 KF-21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크게 강화할 전망입니다. 해상 표적 대응 능력 역시 확장되고 있으며 공대함 미사일 통합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KF-21을 단순한 제공 전투기에서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임무를 모두 수행하는 다목적 전술기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사거리 800km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KF-21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킬체인, 선제 타격 전략의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동체 외부 무장 장착 방식을 사용하지만 블록 3부터는 내부 무장창을 적용해 스텔스 성능과 무장 효율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내부 무장창에는 미티어 2발과 2000파운드급 유도폭탄 1발을 장착할 수 있으며 이는 은밀 타격 능력을 F-35급으로 향상시킵니다. KF-21의 무장 운용은 단순한 탑재 능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AI 기반 무기 선택 알고리즘과 AESA 레이더 연동 추적 시스템, 스마트 파일럿의 전장 분석 기능이 결합되어 전투 상황에서 최적의 무장을 즉각 선택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전투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종사의 판단 시간을 줄이고 복잡한 다중 위협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향후 KF-21은 블록 4, 블록 5로의 진화를 통해 6세대 전투기 수준의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인 조종, 극초음속 무기 운용, 레이저 무기 통합, 우주감시 네트워크 연동 등 미래 전장에 필요한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 집약체이자 수출 전략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결국 KF-21, 은한국형 전투기라는 명칭을 넘어 국가 전략무기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방산 수입국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에 경쟁력 있는 최첨단 전투기를 공급하는 플랫폼 국가로 도약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 전략 경제성을 모두 갖춘 KF-21 보라매는 앞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공군의 중추이자 글로벌 군사력 균형을 재편할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남게 될 것입니다.